1-2 최척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그 핵심 정리 보시면 알겠지만 군담 소설, 전쟁 소설입니다. 전쟁이 배경이 된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전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선정 이유부터 보시면요. 자, 최척전은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산, 자, 서로 이별을 해서 흩어지는 걸 이산이라고 하죠. 재회를 통해서 당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설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어떤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중의 그 만남과 이별이라는 고통, 이것이 지금 사실적으로 잘 표현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여기인데, 자, 좀 주의할 거는 지금 여기 전개하고 위기 부분이에요, 지금. 자, 오늘 지금 우리가 교재는 지금 어디까지? 전개 부분까지 먼저 할 건데, 자, 발단 부분을 보시면 오경과 지금 혼인을 하려 했던 그 최척이 각각의 남녀 주인공인데, 자, 이 인물이 외구가 침입을 합니다. 자, 임진왜란 때문에, 자, 임진왜란으로 결국 거기 의병으로 착출돼서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뒷부분에,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오경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전개 부분에 가시면, 자,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만남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다가, 자, 몽석이랑 큰아들까지 난단 말이야. 하지만 다시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장면. 자, 다시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교재 부분은 지금 어디? 이 전개와 위기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교과서 부분이란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지금 이 전개가 어디까지라고? 자, 오경과 최척이 만나기 이전. 연도로 따지면 1600년도가 될 겁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다 전개했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기 부분에는 자, 결국 다시 최척과 오경이가 안남, 지금의 베트남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저 베트남 안남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자, 만남이 다시 있었네요. 하지만 결국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해가지고 전쟁터에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청군의 포로가 되는 장면. 자, 여기서 최척과 오경은 다시 또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작품입니다. 자, 전체 나머지 줄거리까지 볼게요. 자, 절정 부분은 결국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몽석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탈출을 해서 조선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자, 오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자기 둘째 아들인 몽선 부부와 함께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 결말 부분에서는 가족이 서로 다시 만나게 되고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줄거리를 먼저 보고 가세요. 전개 위기 부분이라는 거. 자,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다시 정리하면요. 자, 여기서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바로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표쪽지를 받게 돼요.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거야? 자, 지금 오경이가 바로 이 최척이한테 보낸 그런 연애 편지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결국 여자가 지금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바로 오경의 이 적극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 후에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긴 해요. 자, 하지만 결혼식을 기다리던 중에 자, 결국 외병의 침입,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의해서 의병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여기서 전쟁으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자,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아들이려 하네요. 하지만 결국에 오경은 어때요? 끝까지 누구를 기다려? 최척을 기다리는, 자, 그럼 지고지순한 인물이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자,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들인 몽석을 낳게 되는, 자, 이 장면. 자, 이걸 통해서 강인한 어떤 성격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다시 한번 또 전쟁이 또 터지네요. 그래서 최척과 오경은 또 다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앞부분 줄거리였고요. 자, 전체적인 핵심 정리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한문으로 지어진 소설이며 그 다음에 전쟁 소설이라고 그랬고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애정 소설.
자, 사실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적이지만, 자, 중간중간에 바로 또 장육불이 등장하는, 부처가 꿈에 등장하는 어떤 불교적인 색채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우연하게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우연적인 어떤 사건의 전개도 일부분 보입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거죠. 자, 3인칭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를 어떻게 하는 거? 다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지금 조선시대지만 공간적 배경은 우리 조선에서부터 일본, 중국, 안남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간의 확장이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전 소설에서 봤던 내용과는 조금 이제 다른 그 공간의 구조가 보이네요. 자, 주제로 갑니다. 전란으로 인해서 가족의 이산과 자, 이별,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재회 어떤 이것이 반복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네요. 자, 만남, 이별, 재회의 반복을 구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적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제 있었던 전쟁을 지금 배경으로 했다고 그랬죠. 임진왜란과 병자, 거기서 정유재란. 자, 또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의 어떤 공간적 배경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최척과 오경이가 지금 다시 이별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인을 이끌고, 자, 김화병입니다. 기병인을 이끌고 남원성에 와 있습니다. 공간은 지금 조선이네요. 자, 지금 이 정유재란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이 명나라에서 지금 여기로 이제 지원군을 보내줬단 말이야. 자, 이 금석교 아래에 말을 시키고 있었는데, 자, 최척은, 자, 여기 주인공인 남주인공 최척은, 자,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자, 조금 명나라 군대와 접촉을 해서 중국말을 좀 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 장수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 일가족이, 자,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대요. 자,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중국에 들어가서, 자, 거기에서 은둔하고 싶다. 자, 세상 일을 피하고 숨어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명나라 장수, 자,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바로 여유문인데요. 자, 여유문은 그 말을 듣고는, 자, 가엾게 불쌍히 여겨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친척의 뜻을 가련하게 여겨서 말을 합니다. 자, 나는 5천 명의 그 천총인 바로 여유문이라는 사람인데,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다. 자, 그런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 자,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이런 구석진 땅에, 이런 조선 땅에 머물면서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음, 알지자의 소리 음자인데요. 자,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뒤쪽에 가면 뭐 지우 또는 간담상조, 그 다음에 중마고 이런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자,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자, 최척한테 지금 뭐 말 한 피를 주어서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고 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시대적 배경이 두 개가 나왔죠.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자, 그래서 각각 결국 가족들과의 어떤 이별, 이것이 계속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 뒷부분에선 최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로 명료했대. 빈틈이 없어. 자, 말타기와 활쏘기를 되게 잘하는데 문장력도 상당히 능했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은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서술자가 지금 등장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평가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물, 자, 제주 제자입니다. 제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울 가짜, 외모도 출중한 것. 자, 이것을 제자 가인형 인물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고 최척이 여기 영웅적 인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여기서 이 최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한 인물이에요.
전쟁의 상황이 가족을 잃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용모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장력이나 여러 가지 재주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것을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거. 자 여유문은 이런 채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 얼마 뒤에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됐네요. 자기 나라로. 여임원은 채척을 전사한 병사 이름 대신에 명부. 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죽은 군사 이름 대신에 거기다 장부에다가 끼워 넣어서 국경을 통과한 다음에 자 바로 여기는 누구의 집? 바로 여유문의 집인 요움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같이 살게 되네요. 자 공간의 이동은 결국 자 여기서 어떻게? 자 조선에서 중국으로 어떤 공간의 어떤 확장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바로 누구 이야기? 바로 채척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장모인 심씨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에 앞서서 채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서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은 외려 사건이 먼저겠네요. 그럼 누가 채척이 중국으로 가는 요음으로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채숙과 심씨의 어떤 이야기가 먼저 전개가 됐을 거예요. 자,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자, 지금 가족들이 지리산 쪽으로 지금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지금 결국 외적의 침입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각각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채숙과 심씨는 이제 외적의 포로가 됐습니다. 자 그때 외적은 채척의 부친과 장모인 심씨가 늙고 병들었어. 그래서 감시를 소홀히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것. 자 여기서 게으른 것을 틈을 타서 갈대숲에 몸을 숨기게 되고요. 외적이 떠난 뒤에 마을을 돌아와 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자, 연곡사라는 절로 갑니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래서 어떤 아기가 우는데 우리 손주의 소리와 같네. 자, 정말 들여다봤더니 누구야? 바로 몽석이었죠. 자, 이게 바로 뭐야? 고전 소설에 드러난 바로 우연성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건 사실적인데 비해서 자, 이렇게 우연하게 지금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자, 이런 부분에 우연성이 드러납니다. 채숙은 오늘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창 어루만집니다. 잠시 후에 채숙이 승려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그랬더니 자, 혜정이란 스님이 자, 제가 길가에서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 드렸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지금 누구? 자, 어린 아이를 발견했으니까 자, 이것도 우연성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아기가 시체 더미 속에 그냥 파묻혀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의 어떤 참혹성이 드러나기도 하네요. 자,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자,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자로 하늘이 도와주고 귀신이 도와준다. 그래서 천우 신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채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자,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면서 자, 집 어디? 자, 전라도 남원. 아직 여기 결국 이곳에 심씨와 그 다음에 채숙은 결국 이 조선 땅이 남게 됩니다. 몽속과 함께.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숙과 그 다음에 장모인 심씨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오경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는데요. 도누는 늙은 병사로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라고 했어요. 자, 이 불교적 색깔이 나온다고 그랬죠.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자, 외장인 바로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군인으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결국 배를 모는 선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오게 됐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살생을 하지 않는 이 불교 신자인 도노에 의해서 결국 오경은 구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자, 여유문이 바로 채척의 조력자였다면 자, 여기서 도노란 인물은 바로 누구? 오경의 조력자가 되겠죠. 도움을 주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여기 있는 이 불교 신자라는 부분과 함께 아랫부분에 부처님이 꿈속에 나타난 이것이 바로 이 불교적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노는 명민한, 자, 총명하고도 민첩한, 자, 이런 오경이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꼭 달아날까 싶어서 좋은 옷도 주고, 맛난 음식을 주어서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예, 가족을 잃은 슬픔과 이 원통함, 절망감 때문에. 자, 달리 이야기하면 오경은 자기 일가족이 전쟁통에 다 죽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삶의 희망이 없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 자, 꿈속에서, 자, 꿈에 누가 나타나요? 장육불, 자, 부처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는 나는 만복사의 부처인데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바로 이게 뭐, 자, 오경이가 훗날 결국 가족들과 재회할 것은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경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꿈속에 인물을 통해 지금 드러내고 있네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꿈의 역할이 뭐냐? 자, 여기서 꿈은 자, 오경이가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결국 복선. 결국 달리 하면 가족의 어떤 재회 이것이 어느 정도 여기 복선에 깔리게 되네요. 자, 오경이가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랍도 없을 것 같아. 그 부처의 예언대로 지금 가족들이 살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절망에서 지금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에 억지로 먹으면 이제 목숨을 부지합니다. 자, 도노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는데, 자, 공간이 어디야, 여기는? 자, 일본이죠? 자, 그래서 아까는 지금 누구는 최척은 지금 중국으로 가고, 거기에 비해서 이 오경은 지금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누가 남아 있어요? 예, 최숙과 장모인 심씨, 그 다음에 몽석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는 없어요.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못 들어가게 해요. 자, 그 이유는 자, 오경이를 지금 아직도 남자인 줄 알고 있어. 왜? 오경은 처음서부터 지금 전쟁이 터지고 나서 남자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장에서 살아남기가 더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지금 다시 언젠가는 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이걸 위해서 자기 몸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남장을 하고 있네요. 자, 오경은 도노를 속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좀 작고 초라하고 병이 많은 약골입니다. 너무 약해요.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사람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도노는 더 불쌍히 여겨서 자,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네요. 자, 그리고는 자, 이름을 붙여주면 배를 타고 장사로 나갈 때마다 항해장으로서 자, 그래서 배에서 뭐 잡일을 하는 이런 항해장의 일을 맡기게 되죠. 자, 그리고 중국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자, 결국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채척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채척은 중국인 요웅에 머물면서 여유문과 결국 의형제까지 맺게 됩니다. 아주 절친이 됐네요.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채척에게 시집 보내게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여유문은 이제 채척을 믿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집 지금 누이 동생 어떤가 이렇게 지금 물어봤나 봐. 자, 그러자 채척은 거절을 합니다. 자, 왜? 바로 아랫부분이죠.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서 자, 침범을 하고 빼앗겨서 지금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생사도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제사도 지금 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처지에 어떻게 혼인이나 하여 나 혼자 편안하게 살 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 바로 여기서는 지금 최척은 바로 부부간의 도리를 인륜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네요. 지금 그만큼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 오경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사랑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임은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서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의 겨울에 여임은이 병으로 죽습니다. 자, 최척은 결국 의지할 곳이 없겠네요. 자, 바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한자 성어를 우리는 뭐란다? 사고, 무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채척은 지금 양자강, 회수, 용문, 우열, 그 다음에 아래 원수부터 해가지고 악양루, 고수 같은 자, 명승지들, 자, 경치가 좋은 이름난 곳들을 돌면서 쭉 자기 나름대로 혼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떠돌게 됩니다. 자,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 배회 거슬러 얼령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속세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어. 가족들도 찾을 수 없지. 생사를 알 수 없지.
자, 그리고 자기 의지할 곳도 없다 보니까 자, 해섬 도사인 왕룡이란 사람이 이 청선산에 응거하면서 신비로운 선약, 자, 신선들이 만든다는 그 장생 불사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도 지니고 있다는 걸 듣고요. 자, 총나라 땅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 술법, 바로 어떤 신선술이죠. 자, 이것을 지금 배워서 자, 신선이 되고자 합니다. 자,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이 송우는 또 조력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근문 안에 있습니다. 자, 경전과 자, 어떤 성현의 어떤 행실을 적은 책이나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을 날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바로 입신양명이죠.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자, 떨치는 일 좋아하는 그 밑에 저술, 뭐 책 짓기, 책을 만들거나 이런 글짓기를 하는 것을 좀 업으로 삼았고요. 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습니다. 자, 최척과는 서로 지기.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지기지우의 준말인데요. 서로 나를 알아주는 어떤 친구, 벗. 자, 이거 아까 절친한 친구를 우린 지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간과 슬개를 서로 비춰볼 정도 그런 절친 사이, 간담상조. 자,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종마하고 다 어떤 친한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채척이 지금 어떻게 총나라 땅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술을 들고는 바로 채척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술을 마시 얼근히 취하자 송우가 채척을 친근하게 자로, 자, 이름을 불러요. 이제 그만큼 이제 서로 절친이란 가까운 사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백승, 자,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 장생하기를 자, 이렇게 바라지 않겠는가만. 자, 늙지도 않고 오래 사는 거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하지만 고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자, 그런 이치는 찾을 수 없다. 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 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산 도깨비처럼 이웃, 산속에 은거하면서 그곳에 살 생각을 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자, 오나라와 월나라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게 자, 세상의 일에 통달한 사람의 일이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송우는 지금 최척에게 장사배를 타고 여기저기 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 즐기며 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채척이 후련히 깨닫고요. 바로 이 속세려 떠나려던 생각을 버리고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 송우와 함께 결국 길을 떠난 이제 장사배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떠도는 자유로운 존재가 됐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정리하고 위기 부분은 자,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